요즘 우리 주변에서 노후 준비 얘기만 나오면 괜히 마음이 심란해지는 분들이 많죠. 멀게만 보이던 은퇴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거나 이미 시작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퇴직금 포함해서 7억, 아니 그 이상을 모았어도 막상 은퇴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아플 때 큰 돈이 들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적금 통장에 적힌 목돈보다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든든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엔 돈이 얼마가 모여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7억이라는 큰 액수도 써야 할 곳이 생기다 보면 금세 줄어들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꾸준한 월 수입의 중요성과 어떻게 해야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해요.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은퇴 준비는 돈과 직결된 문제라 쉽게 흥분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계획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은퇴 후에는 목돈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많든 적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 있으니 돈이 나갈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통장에 목돈이 있기는 해도 그게 언제 얼마만큼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7억이라는 돈이 있다 해도 큰 수술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부동산 세금 폭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한 번에 발생하면 그 목돈이 훅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은퇴 후에는 이자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금융상품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으니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제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월 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200만 원씩 받아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일단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을 크게 가져다 주거든요. 마치 직장 다닐 때 매달 월급이 나오듯이 정기적인 수입을 노후에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7억, 10억을 쌓아두었어도 월 영원히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돈을 빼먹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가 내 예상보다 빠르면 불안감이 커질 테고요. 반면 월 2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지출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목돈은 그대로 두면서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2. 사례로 보는 매달 200만 원의 가치. 그렇다면 매달 200만 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꾸준히 월세를 받는 김씨 부부 이야기. 김씨 부부는 50대 후반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포함해 약 6억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이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이자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자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았고 금리는 시시때때로 변동합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이르면 월 이자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씨 부부가 선택한 방법은 빌라나 오피스텔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받자라는 거였어요. 시중금리가 낮으면 월세 수익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서울 외곽 혹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소형 주택을 몇 채로 나누어 분산 투자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곳에 분산해 리스크를 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월세로 꾸준히 들어오게 되었고 이 돈으로 두 분의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는 공실 빈집 위험도 있고 세입자 관리의 번거로움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지역을 잘 선별해 공실 위험이 낮은 곳에 투자했고 공인중개사와의 협업을 통해 세입자 관리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막상 월세 수익이 일정하게 들어오니 불안감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사례 이 적은 목돈으로도 가능했던 박 씨의 배달 음식점 창업.
박 씨는 원래 직장에서 퇴직금 3억 원 정도를 받고 나왔지만 주식 투자로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돈은 1억 원 남짓? 처음에는 이걸로도 어떻게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월 수입을 만들 길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박 씨가 선택한 건 소규모 배달 음식점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크게 내기에는 비용 부담이 컸고 은퇴 후 몸 쓰는 일이 버거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배달 중심으로 운영되는 작은 가게를 열었죠. 본인은 직접 조리나 배달 대신 메뉴 컨셉 기획과 최소 인력 고용 형태로 운영 방식을 잡았습니다. 물론 창업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잘 되는 아이템을 찾고 온라인 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해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도록 만들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 한식 메뉴를 주력으로 선택했고 1년 정도 시행착오 끝에 3년 차에는 월 300만 원 가까운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어요. 월 200만 원만 벌어도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사례 3 전업 투자자가 된 이 씨의 배당주 투자 전략. 이 씨는 원래 금융권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스스로 주식 투자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모은 7억 원 중 일부를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일단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해 7억 중 5억만 배당주 종목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 예적금, 단기 채권 펀드 등으로 분산해 두었죠. 배당주는 기업의 실적이나 배당 정책에 따라 연 35% 정도의 배당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까지 노린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만 이 씨는 욕심내지 말고 안정적인 배당만 꾸준히 받자는 마인드로 접근했어요. 그러자 매년 평균적으로 세후 약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거두게 되었고 이는 매달 약 150만 160만 원 수준으로 환산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가 변동이 크거나 기업이 배당 정책을 바꾸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씨는 주기적으로 종목 상태를 점검하고 잠재력이 약해졌다고 판단되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습니다. 이처럼 발품을 팔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단 스스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꾸준히 월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조언. 너무 큰 수익률보다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노리자.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한 방에 대박을 내겠다는 식으로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 기회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죠. 오히려 다른 분들 말처럼 소소해 보여도 꾸준히 들어오는 월 수입이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가 필수.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금융투자든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담는 건 위험합니다. 7억이 있더라도 한두 군데에만 몰빵해버리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규모로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퇴 전에 미리 분야를 정하고 준비하기. 사례에서 봤듯이 부동산 임대를 하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와 발품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하려면 아이템 조사, 시장 조사, 운영 스킬이 필요하죠. 주식이나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로 미리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퇴직하면 뭘 해야 하지? 라며 막막해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늦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퇴직 510년 전부터 관심 분야를 좁혀서 조금씩 실전 감각을 키워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활 스타일에 맞는 수익 구조 찾기.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작게나마 창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경 쓰는 걸 최소화하고 싶다면 부동산 임대나 배당주 투자처럼 간접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 더 어울릴 거고요. 생활비 구조 점검하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월 고정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월 200만 원이 들어온다 해도 내가 250만 원, 300만 원씩 써야 한다면 여전히 목돈에 손을 대야겠죠. 반대로 200만 원 이하로 생활비가 가능하다면 그 수입만으로도 적자가 안 나니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4. 마무리. 누구나 노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갑자기 일이 주는 의미가 사라지고 몸이 예전같이 따라주지 않고 일상을 채워줄 경제활동이 없어지면 허전함도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그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꼭 7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창업이든 부동산 소액 투자든 배당주든 요즘엔 PEP나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대안도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그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공부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결국 은퇴 생활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성향, 재정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땅과 집을 여러 채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충분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중요한 건 모두에게 공통된 사실은 꾸준히 들어오는 월 수입이 있다면 심리적인 안전망이 확실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7억 모아도 내 노후가 불안하다면 그건 아마 목돈이 언젠가 바닥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목돈을 지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그 금액이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또 다른 액수인지는 각자 생활비와 목표에 따라 다르겠죠. 핵심은 일정한 금액이 돈을 빼쓰는 방식이 아닌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가 5년 남았든 내일 당장 은퇴하든 혹은 이미 은퇴했든 간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실행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작은 성과를 통해 확신을 얻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갈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찾고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7억이 있든 없든 은퇴 생활이 훨씬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결코 목돈만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2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이야말로 오래도록 편안하고 즐거운 은퇴 생활의 시작점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을 풍요롭게 살면서도 내일의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3가지 사례와 함께 왜 매달 200만 원이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읽으시면서 나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노후는 내가 가장 잘 아껴줄 수 있으니까요. 꼭 성공적인 은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